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미디어 엔터 담당하고 있는 이완욱 연구원입니다. 이번 호텔 레저 관련해가지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3사 자료를 발간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적 추정을 할 때 관광객 수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다 보니까 카지노로 전환되는 방문객 수가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인당 드랍액, 그러니까 칩을 바꾸는 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카지노가 칩을 온전히 환전 없이 회수할 수 있는 홀드율이라는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변수에 따라서 실적 추정이 산출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뒤에 말씀드렸던 홀드율이라든지 인당 드래백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시계를 늘어놓고 봤을 때 평균치에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등락은 있겠지만 추정하는 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은 Q에 해당하는 방문객 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초점을 맞춰볼 부분은 결국에는 이 Q의 증가가 얼마 정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좀 해볼 부분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 강한 외국인 수를 확인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이 차트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 대비 지금 방한 외국인 입국자 수의 회복률은 한 59% 수준 정도 회복이 좀 돼 있습니다. 이 서방권 위주로 돼 있는 차트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코로나 이전 수준 대비 회복률이 됐다라고 봤을 때 결국에 회복이 좀 더딘 구간은 아시아 국가역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중국의 관광객 입국자 수 자체가 비어있는 공백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 앞서서 일본의 사례를 좀 봐주시면은 회복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9월 기준 회복률은 코로나 이전 대비 100%에 다다랐다. 사실상 거의 다 회복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차트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많은 정책적인 효과 그리고 시간이 좀 걸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22년 6월 달에 비자 발급이 개시가 좀 됐고요. 이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8월 달에는 이 무비자 입국이 한시적으로 허용이 되면서 조금 더 가파르게 입국자 수가 늘어났던 부분들,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러한 조건들이 허용이 돼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9월 달경에는 일본 최대 여행 박람회의 공공기관 그리고 사기업까지 관광 패키지 상품들을 홍보 및 마케팅을 하면서 관광객 수의 회복을 상당히 끌어올리는 동력으로 작용을 했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단체 관광 패키지의 수요 예측이 가능하게 만든 부분들은 항공 운항편수 증편으로 좀 이어지는 과정들이 이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이 회복이 가파르게 좀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정책적인 효과들은 즉각적인 효과들도 좀 발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2개월에서 한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까지도 리드 타임이 좀 걸린 상황에서 본격적인 정책 효과가 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시 보는 회복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9월 기준으로 일본 대비 회복률은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역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회복될 수 있는 룸이 아직까지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이러한 것들은 카지노의 실적 개선으로 당연히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지금 올해 들어서 이 MOM 기준으로 회복률의 기울기의 값은 지금 일본보다도 조금 더 빠르게 가팔라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난 8월 달에 중국 정부의 방한 단체 관광객이 전격적으로 허용이 좀 되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드 이후에 한 6년 만에 허용이 됐던 부분이다라고 봤을 때 상당히 회복될 수 있는 이 룸에 대한 기대감이 일시적으로 크게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좀 반영되면서 기대감이 고조되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최근에 이제 중국의 경기 둔화, 부동산 시황에 안 좋은 부분들, 그 다음에 고용의 악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과 상존해서 우려감도 상당히 좀 커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주가에서도 여실히 좀 나타났던 흐름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파라다이스, GKL, 롯데관광개발 이 3사의 주가 추이를 보면은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허용됐던 8월달 기점에 주가가 상당히 빠르게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다만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 우려들과 함께 9월달 그리고 10월달에 3사들의 월간 실적 자체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가는 다시 되돌림 현상을 좀 보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숫자를 확인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주가는 움직였고,
있고 우려감이 상존하면서 주가는 좀 되돌림 현상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일본의 사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정책적인 효과가 발휘되기까지는 실질적으로 이 일정 수준의 리드 타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결국에 이 카지노 3사의 실적 개선의 방향성은 여전히 뚜렷하게 우상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저희가 좀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근거에 일본 사례 외에도 한 3가지 정도 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앞서 갔던 주가 그리고 되돌림이 되는 이런 현상들 같은 경우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앞서서 지금 마카오 같은 경우도 저희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이 이미 되고 나서 주춤하는 구간으로 좀 내려가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마카오 같은 경우도 22년도 9월 달에 중국에 단체 관광객이 허용된다는 소식에 일제히 마카오에서 카지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우윈 리조트 그리고 라스베가스 샌즈, 멜코 리조트 일제히 주가가 급등했던 사례들이 좀 있고요. 결국에는 이 숫자들이 반영되기 전까지는 다시 우려감이 반영이 좀 되면서 주가는 되돌림 현상이 좀 있었다. 다만 실질적으로 2, 3개월간의 리드 타임을 걸쳐서 주가는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됐는데,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마카오의 관광객 수 자체가 뉴스가 나왔던 이 시점 이후에 2, 3개월 정도 시간을 거친 다음에 어떤 정책적인 효과 그리고 관광 패키지의 판매 과정들,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연초에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되면서 GGR 합산값도 좀 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 이제 9월달과 10월달에 국내 외국인 3사들의 실적의 개선세가 시장의 눈높이보다 못 미쳤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제주 드림타워 내에서 카지노 운영을 하고 있는 이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수혜를 좀 보는 부분들이 숫자로 좀 확인이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국내 뭐 서울이라든지 인천과는 다르게 저희가 외국인들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이 무사증의 이점에 있기 때문에 숫자로도 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중국의 국경절에 해당하는 10월 1일부터 6일까지의 매출액이 한 100억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9월 한 달간의 매출액이 한 70% 수준에 달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도 어느 정도 지금 수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에는 우려라는 부분들이 이 중국의 어떤 경기 둔화에서 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중국인들이 해외 여행지로서 대한민국을 상당히 선호한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차트를 좀 봐주시면 선이 일본의 회복률을 나타내고요. 요 파란색이 대한민국, 그리고 이 파란색 줄 위에 한 4개의 국가들이 있는데, 이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1차와 2차에 걸쳐서 시기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올해 1월달 그리고 한 3월달에 저희보다도 5개월에서 7개월 앞서서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허용됐던 국가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지금 대한민국은 허용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행객들 19년도 대비 중국인들의 여행객들의 회복률이 싱가포르 다음으로 높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해외 여행지로서의 대한민국의 선호도가 여전히 높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싱가포르라는 나라 자체가 회복률이 상당히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도 저희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중국인 관광객들의 행선지배 지출액을 좀 봐주시면 한국이라든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물가가 좀 비싼 축에 속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행선지배 지출액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들이다. 싱가포르의 회복률을 봤을 때는 타 국가 대비 지금 회복이 잘 되고 있고, 결국에는 전반적인 관광객 수요에 있어서는 매크로 영향이 좀 있겠지만 지출액이 큰 싱가포르의 회복률이 높다라는 점은 결국엔 중국 내에서도 이 고소득층 위주의 관광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태국이라든지 대만 이런 데에 영향을 더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싱가포르의 회복률 성장 추이를 좀 반영한 이 4분기 올해의 4Q 23의 중국인 관광객 수의 19년 대비 회복률을 추산을 해봤을 때 이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 85%의 회복률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전망치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비교 대상 국가로서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말씀드렸던 이 물가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전통적으로 봤을 때 한국과 싱가포르는 인바운드 관광객 수의 규모라든지 관광 수입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유사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비교 대상 좋은 국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여기에 더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마카오 다음으로 카지노에 대한 산업이 상당히 왕성하게 발달돼 있는 나라다라는 측면에서도
있고 전체 관광객 내에서도 카지노로 전환될 수 있는 이런 수요 자체가 상당히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국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4분기 때 전망하다시피 회복률이 한 85% 정도에 다다른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올해 11월, 그 다음에 오는 11월, 그리고 다음 달에 해당하는 12월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 대비 회복률 한 100%를 상회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24년도 내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완벽하게 정상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놓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숫자들을 저희가 좀 추산을 해봤을 때 과거에 저희가 외래 이 관광객 수에서 카지노로 전환될 수 있는 평균 전환율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숫자를 활용해서 카지노에 방문할 수 있는 내년도의 총 방문객 수 같은 경우는 한 330만 명에 달할 것이다. 전년 대비 한 30% 크게 급증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25년도 같은 경우는 다시 이 성장률 측면에서는 좀 저조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과거 한 13년도에 국내 외국인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들의 실적 같은 경우는 13년도 이후에 조금 피크는 좀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보합 내지 소폭의 개선 이 정도의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때 이후로 지금 탑라인의 그로스가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은 24년도 내년이 유일하다라고 좀 단기간에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맨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주가의 되돌림으로 인해서 지금 외국인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GKL,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 어느 때와 비교했을 때도 주가 수준은 상당히 저점 구간에 있다. 뭐 이러한 영향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히스토리컬 밴드 하단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내년도의 성장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이 주가의 매력 또는 상당히 높은 구간에 지금 처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중국의 단체 관광객의 수혜 역시 결국에는 브랜드 인지도가 가장 높은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서울 그리고 무사증 2점을 가져갈 수 있는 제주도에 집중적으로 이 수혜가 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둘 거점에서 경쟁력을 가장 크게 갖고 있는 카지노 회사가 실적 개선세는 상당히 좋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제주도 내에서 9월 기준으로 마켓쉐어를 75% 정도 가져가고 있는 이 롯데관광개발을 최선호주로 제시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서울 거점으로 특히 과거에 이 중국의 매스 비중을 차지를 많이 했던 GKL 같은 경우가 실적의 기저 효과를 상당히 좀 많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차 선호주로 추천을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인천 영종도에서 복합 리조트 사업을 아주 잘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 1월 달 같은 경우는 인스파이어라는 복합 리조트 회사에서 지금 카지노가 하나 개장이 좀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단기적인 마켓 쉐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